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각각 큼직큼직하게 이제 키우려는, 사실 방향으로만 봤을 땐 이게 저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총 5군데가 발표가 됐는데 이 5군데 중에서 과연 어디가 좋을지, 우리가 어느 지역에 따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기 신도시 여파로 굉장히 시끄럽죠. 특히나 5월 7일 날에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한 창릉하고 대장, 그 지역 때문에 유난히 더 시끄럽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가장 시끄러운 곳은 일산인데, 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창릉의 영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김현미 국방부 장관이 지역구가 일산 쪽이다 보니까 약간 그 들어오는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산에서 하는 얘기들을 조금 들어보면은 이 말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산에 있는 강선마을 4단지 두산 아파트가 최근에 1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의 시세랑 대비를 했을 때 거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뭐 일단은 온라인상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실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올라오는 매물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런 물건이 있더라도 부동산이 매물 광고를 올리려고 하면은 분여해서 그걸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력이 없는 건지, 뭐 저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믿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김현미 장관이 그 답변을 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웃겨요. 좀 전체적인 내용만 좀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르다, 아니면 다른 조사는 다르다, 또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일환된 거다, 뭐 이렇게 정도밖에 설명을 안 해요. 뭐 당연히 그러면은 그 분노한 시민들이 더 분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을 조금 잠재우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위치가 위치인 만큼 뭐 그 지역 앞으로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이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현재는 어떠한지, 뭐 이런 주변 신도시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3기 신도시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여기에는 과천지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30만 제곱미터, 즉 100만 평을 넘어야지 이제 신도시로 분류이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과천지구는 아예 논외로 했고요. 뭐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1등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5군데인 계양, 도산, 대장, 왕숙, 창릉, 이렇게 5군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부터 보면은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사실 이 5위에다가 제가 계양을 넣을지 아니면 왕숙을 넣을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계양을 넣었는데, 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계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대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대장지구를 4위로 지정을 하고 5위하고 4위 같이 해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양지구하고 대장지구 그 입지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입지예요. 그리고 계양보다는 아무래도 대장지구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지구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양하고 대장을 각각 5위하고 4위에 선정을 한 것은 현재 지하철 계획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표한 3기 신도시들을 보면은 전부 다 지하철이 들어올 그럴 계획들이 있는데 이 두 개 지구는 아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심지어 GTX랑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신개념 버스인 SBRT 요거를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교통 계획이 없습니다. 뭐 도로교통 이런 거 말고 대중교통 계획으로 봤을 때 전무해요. 뭐 신개념 버스 노선 SBRT가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가장 기본은 사실 지하철이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보로 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연계가 전혀 안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이제 버스다 보니까 그 파급력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굉장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하철 같은 그런 교통 계획이 조금 더 확충이 되지 않는다면은 버려진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통이 괜찮아진다, 그럼 현재 아파트가 없는 화곡동하고 신월동에서 상당수가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의 집값이 좀 분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대장지구에 더욱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인을 국토부에서 5월 3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을 마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심차게 발표한 이번 5군데의 신도시에 무려 2군데나 지하철이 안 들어온다라면은 대놓고 그냥 이 지역을 버리겠다라는 심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설령 8월 달에 만약에 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추후에 충분히 이제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발표가 난 다음에 실제 착수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쪽 지역은 신도시 사업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괜찮은 교통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집값 분산의 뭐 1등 공신이 될 것이며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적어도 뭐 탑2, 뭐 안 돼도 탑3까지
현재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오정로를 통해 가지고 마곡까지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데, 이곳을 경명대로라는 이름으로 이 대장지구 전체를 통과하게 만들 그런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기존의 4차선 도로였던 게 6차선에서 8차선 도로로 연장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곡과 연계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용이한 거죠. 이는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재로서는 의미 없는 그런 자족시설 늘리기, 이런 곳에 의무를 부여하기 충분한 그런 동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장지구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마곡하고 연계가 되냐, 아니면 공업이 발달한 그런 부천하고 연계가 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대장지구가 승패가 나뉠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자체가 기본적으로 5호선이나 9호선이 연장이 돼가지고 마곡하고 좀 연장이 돼야 돼요. 뭐 그래야지 이제 빛을 볼 수가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변수가 많죠. 자, 다음은 3위입니다. 왕숙지구인데요. 정말 그나마 GTX 노선이 들어가고 왕숙지구 북쪽에 가장 북쪽 끝에 4호선이 연장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왕숙지구를 이번에 3위로 넣긴 했는데, 정말 여러모로 조금 애매한 지역입니다. 일단은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산 진건지구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왕숙 자체로 너무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정말 무한 공급량이죠. 서울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선 그쪽으로 들어갈지가 정말 의문이에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그 왕숙지구에 관심을 안 가져준다라면은 자연스레 가치는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기업 육성인데, 이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0만 제곱미터의 자족용지로 기업을 창출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인근은 우리 남양주 테크노밸리가 29만 제곱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왕숙지구에 들어서는 140만 제곱미터의 자족용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쏟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자리가 쏟아질지 아니면 공실이 쏟아질지, 이게 굉장히 쟁점이죠. 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구인입니다. 그나마 다산 진건지구가 현재 계속 생활 수준도 괜찮아지고 학군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괜찮은 인재들이 조금씩 배출이 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요것을 알고선 회사들이 막 그렇게 접근을 할 것 같지를 않아요. 이게 대기업 정도 되면은 그 지역 일대를 좀 먹여 살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기업이 아니다 그럼 이제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숙에 들어설 그런 자족용지까지 어떻게 될지 대충 이제 조금 눈에 보이죠. 심지어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도 아직까지 타당성이 낮아가지고 이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왕숙지구라고 해가지고 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대책 없이 그냥 공급량만 늘린다 그러면 아파트도 그리고 사무실도 공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철저한 계획력하고 충분한 그런 추진력으로, 그리고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자리를 잘 잡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기업들이 막 생성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견기업하고 벤처기업들이 잘 육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판교급하고 같은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정부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제 내피셜이긴 한데, 남쪽은 판교, 뭐 동쪽은 남양주, 서쪽은 뭐 마곡, 그래서 이게 여기 창릉이 될지 아니면 대장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각각 큼직큼직하게 이제 키우려는, 사실 방향으로만 봤을 땐 이게 저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의 운명이 정부가 정말 기업하고 얼마나 잘 협력을 하는지, 그리고 왕숙지구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기업들을 조금 육성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제가 이제 창릉하고 교산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 2위에다가는 창릉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현재 딱 입지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창릉보다 교산이 좋은데, 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일대가 뭔가 내실이 닦이진 않았어요. 뭐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이미 내실이 어느 정도 닦여있는 지역하고 비교를 하자면 조금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산을 1위에 넣은 것은 제가 교산을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지구는 인근 지역의 마곡지구 뿐만 아니라 상암 DMC 등 이미 큰 기업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암 DMC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방송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계된 사업이 막 팽창하기 좀 어려운데, 마곡 같은 경우에는 LG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뭐 창릉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주변이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빵이 되는 그런 자리죠. 근데 이제 대장하고 달리 창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하고 연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교통망까지 확충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6호선이 연장이 될 예정이며 총 7개의 정류장이 더 신설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절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창릉 지구에만 3개의 지하철역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중에 하나인 대곡역은 퍼드라 역세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망도 좋고 주변 기업과도 연계가 잘 된다라면은 창릉은 정말 괜찮은 도시가 되겠죠. 자,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하남 교산인데, 이 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송파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점이에요. 그쪽에 있는 업무지구만 봐도 잠실하고 문정이 상당히 유명하죠. 특히 잠실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현재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가지고 뭐 강남과의 거리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뭐 잠실과의 거리 이런 거를 따지기도 하는 등 굉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잠실 사람들은 자기가 송파 산다라고 얘기하면
되면은 조금 창피해하고 오히려 잠실 산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경우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 잠실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인 거죠. 거기에 문정 법조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강남하고도 그렇고 잠실하고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입지에 연계가 잘 된 그런 계획 도시이면서 상당히 깨끗하고 질이 좋고 넓은 그런 사무실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입주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식산업센터의 붐을 일으킨 게 문정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잠실하고 문정하고 연계하기가 교산이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교산 남쪽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신설해가지고 그쪽까지 진입하는 걸 굉장히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 때문에 제가 이 교산을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산 신도시를 보면 조금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들이 들어가는 그런 자족 용지를 송파에서 바로 빠지는 그런 교산의 최남단 쪽에 위치시킨 게 아니라 중심보다 약간 북쪽에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즉 미사하고 가까운 지역에다가 배치를 시켰는데 이는 이제 송파하고 연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하남 자체의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배치를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남 자체가 도산하고 미사를 축으로 해가지고 내실이 튼튼해지는 이제 그런 것을 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본 저의 생각은 현재 송파랑 굉장히 가까운 성남의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송파랑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고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조금 의식하고선 일부러 그렇게 좀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도박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는 거죠. 최남단의 자족시설을 배치키면은 현재 들어갈 지하철역 위치보다 조금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랑도 가깝고 하남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현재 미사 강변도시처럼 이 지하철역이 이 신도시 안으로 콕콕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역세권의 효과를 조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도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남 위례건 가밀이건 미사건 굉장히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대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최소 중간은 갈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분양가겠죠. 현재 가밀도 그렇고 뭐 하남 위례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고 그냥 성장세에 있는 그런 곳에 딱 들어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분양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벌어들일지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3기 신도시의 순위를 나눠봤는데 자, 다음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이곳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